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주식회사 키즈엠에서 나눴던 아이도 아빠도 행복한 그림책 놀이 그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이도 아빠도 행복한 그림책 놀이라고 하면 뭔가 몸으로 하는 놀이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림책을 활용해서 아빠와 아이의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을 높여주는, 그래서 아빠도 편안하고 아이도 편안하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 놀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빠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아빠로서의 그 역할, 그것 너머에 있는 아빠의 특권을 더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 자, 1시간 정도 진행될 강의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서 아빠로서의 삶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우리 자녀와 어떻게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아빠로 살아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또 가족 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축복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도 아빠도 아이도 행복한 그림책 놀이.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준비할 때 한 1시간, 아,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시간이 아니라 강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좀 했어요. 강의 준비 기간이 한 3주 정도 됐는데, 제가 엄마로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아버지 육아에 대한 책도 막 읽고 또 심리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담당해 오고 있는 건가? 아버지는 어때야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찾다가 싸이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데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노년을 살아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 노래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지난 시절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인 그 우리 아이의 남편인 그 사람을 또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는 삶도 엄마로서 사는 삶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간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 갈래요. 자, 이 부분은 후렴구예요. 자, 애잔하고 가슴에 뭔가 뭉클함이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도 떠올려 보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라면 남편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어, 아빠 빨강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빨강을 좋아하는 아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아빠는 어떤 색깔로 기억이 나시나요? 또는 어떤 냄새, 또 어떤 장소, 또 어떤 사람이라고 떠올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함께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이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상이 막 변하고 있어요. 농경시대를 살았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의 삶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정말 중요했고, 그렇게 권위 있는 아버지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오히려 안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안정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근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다 이렇게 여기저기로 막 떠나셨어요. 당연히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버지는 되게 좋은 아버지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21세기 현재 아버지들은 어떤가요? 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 육아와 가사에도 동참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고 또 좋은 아버지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당신은 또 어떤 아버지로 살고 있나요? 혹시 농경시대의 아버지나 산업화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과거에 자기 아버지들에 대해서 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나는 절대 가족을 울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가족에게 내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라는 바람을 가지고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이스턴 버지니아 의대의 제임스 파울슨 교수 연구팀이 약 5천 가구 정도의 가정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또 우울한 기질을 가진 아버지였을 때 그 자녀들이 어릴 때 언어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일단 주게 되고요. 자라면서 우울이나 공격성을 띠게 되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비행 행동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낮은 사회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결국 내 자녀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랐지만 그 아버지에게 받은 아픔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아버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아버지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해야 된다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요? 하지만 코칭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남자는 누구인가요? 또 이 강의를 우리 엄마들이 듣고 있다면 우리 엄마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엄마로서 존경하는 또는 어른으로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일단 정서적인 수용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담아줄 수 있을 정도로 정서적인 수용 능력이 크고요. 그리고 희생정신과 존중, 함께하기, 또 따뜻한 품위 있는 언어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서 공정한 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부분은 조금 많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 거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와 같은 롤모델을 하나 정하시고요. 그 롤모델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성공의 방법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그 사람을 롤모델로 정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요? 네, 주체적이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 엄마, 아빠, 아빠라는 말부터 따라하기 시작해서 밥 먹는 거, 찾기를 건너가는 거,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하는 이 수많은 사회화된 이 행동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셀 수 없는 지식들, 오만 가지 생각들조차도 누군가를 따라서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은 원래 나보다 먼저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축적해 놓은 그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본받고 따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기왕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흡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좋은 거, 좀 더 멋진 거,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들을 모방하고 그들을 나의 롤 모델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이 훨씬 더 쉽고 더 자연스럽게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될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고, 내 부모가 나에게 많은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선물해 줬다면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쨌든 살아내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도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찾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 직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참 어떻구나라고 직면할 수 있을 때 변화의 방향과 그리고 변화의 속도,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방법조차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모습의 아버지상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방법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0세부터 3세 아빠 육아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리처드 플래처라는 분은 아빠 육아의 전문가래요. 아빠 육아 전문가. 이분이 이제 아빠 육아가 왜 필요하고 아빠 육아가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 결과 이런 것들 책에 담아 놓으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EBS에서 아빠 육아에 대한 것을 한참 방영할 당시에 또 거기에 자문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좋을 때 아이들은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고 그리고 사회성과 학습 능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미래의 성공까지도 보장된다고 해요.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어때요? 자녀와 그 청소년 시기에 막 실랭이를 하고 다 큰 청년과 어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와의 그 유대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 않아서 외로운 노년을 맞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0세부터 3세 그리고 유아 시기에 우리 아이들과 아빠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드느냐가 바로 미래의 삶까지도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음,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빠들 어떤가요? 요즘에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를 바라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도 창의 융합형 인재로 자라야 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회사에서 또 뭐 1인 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룹이라든지 뭐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해요. 창의 융합형 인재.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인재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서지능과 영감지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맥락지능도 필요하고 신체지능도 물론 필요하죠. 이 정서지능과 영감지능, 또 신체지능, 상황 맥락지능 이와 같은 모든 지능은 사실 아빠 육아를 통해서 훨씬 더 잘 길러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정서지능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의 유대관계 속에서 안정된 관계 속에서 또 키워지기도 하지만 자, 이러한 것들이 잘 키워져서 우리 아이가 세상의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아빠들도요,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살을 부비고 하는 시간 동안 이런 인재로 변신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아, 정말 변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빠 양육과 또 엄마 양육에서 왜 그걸 나눠? 그냥 둘이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빠와 엄마가 협력해서 잘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육아는 엄마들이 하는 거야. 여자가 육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아주 곤고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빠 양육과 그 자극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르기 때문이래요. 남자의 뇌는 체계화의 뇌, 그리고 논리적, 성취 지향적인 뇌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규칙을 찾아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하는 이런 것들에 목적을 둔다면, 여자의 뇌는 공감하는 뇌, 감성적, 공감적 뇌로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경험한 그 대상들을 위로하고, 네, 보듬어주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참 다르죠? 그래서 엄마 놀이와 아빠 놀이가 좀 다른데요. 이 놀이 두 개가 합쳐져야 전뇌가 발달한다고 해요. 아빠 놀이는요, 주로 목말 태우기, 레슬링하기 이렇게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놀이들이 많고, 또 동적이고 또 다양한 방법과 규칙을 요하는 놀이들이에요. 그리고 몸을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놀이들이기 때문에 그 놀이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막 흥분이 되고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고, 그래서 막 많이 울죠. 아빠랑 놀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막 하지마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는 속에서 회복 탄력성이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와 아이가 놀 때 엄마가 자꾸 개입하거나 중지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둘 사이에 그 놀이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둘이서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우리 엄마들의 역할입니다. 또 엄마 놀이는요, 조용히 앉아서 책 읽기, 또 만들기,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놀이들인데요. 이런 놀이들은 늘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공감 능력이 자라나요. 그래서 이 엄마 놀이와 아빠 놀이가 합쳐져야 우리 아이들이 더 온전한, 건강한 아이로 자란대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혼자서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빠가 많이 바빠서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는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 놀이를 엄마가 해주면 안 되나요? 네, 물론 되죠. 저도 아빠 놀이, 엄마 놀이 막 다 섞어서 혼자서 정말 아이와 노는데 진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바쳐서 놀아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빠 놀이를 엄마 놀이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빠 놀이, 요런 놀이를 엄마답게 하는 거죠. 네. 막 다이나믹하게 막 규칙이고 뭐고 없이 막 장난꾸러기처럼 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또 아빠들도 역시, 그러면 앉아서 책 읽기 이런 거 아빠들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아빠들은 엄마처럼 책을 안 읽어주더라고요. 막 엉터리를 읽어주고 마음대로 읽어줘요. 예측이 불가능하게 아빠들의 속성에 맞게요. 그래서 꼭 이 놀이가 이런 놀이 이런 놀이로 나눈다기보다는 그 아빠의 정서적인, 또는 아빠의 그 어떤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남성이죠, 남성. 아빠라기보다 남성 또는 여성성, 남성성과 여성성의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엄마 양육과 아빠 양육, 아빠 놀이와 엄마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떡하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아이를 키운다 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아빠가 없을 수도 있죠. 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의 힘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이 하는 스포츠 센터라든지 또는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 좋은 어른들 속에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내어주는 거,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거, 이런 것이 또 우리 아이가 사회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속에서 건강하게,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배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0세에서 3세는 아빠와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 놀이를 아빠가 해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심리학에서는 0세에서 3세에 형성된 그 애착이 평생을 간다고 얘기해요. 평생. 그래서 0세에서 3세에
부모, 꼭 아빠만이 아니고 엄마나 아빠, 주 양육자가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주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줬을 때 사람들은 안정애착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안정애착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일을 겪어도 잘 극복한다. 호기심이 많고 외부 세계의 탐험을 즐긴다. 높은 자존감이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의 능력이 있다. 자, 이런 분들 어떻다고요? 아이가 원할 때 적절한 반응과 보살핌을 통해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한 결과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모에게 매달리고 관심과 사랑을 지나치게 요구한다. 체크하시면 되세요. 정서불안, 반항적 행동, 스트레스 조절의 어려움, 과도하게 예민함,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충분한 교감과 애착을 통해 유대감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0세부터 3세가 평생 간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애는 지금 5살인데 어떡하나요? 뭐 초등학생인데 어떡하나요? 이럴 수 있죠. 네,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바로 책과 함께 아이를 어떻게 유대감을 높여서 그 아주 어렸을 때 돌봐주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또 채워줄 수 있을까? 네, 한번 알아볼게요. 아빠와 아이의 유대감을 높이는 놀이에요. 유대감. 애착을 높이는 그런 놀이들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신생아라면요, 마주보기.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지 혀를 내민다든지 또는 볼을 부풀렸다가 바람을 후 뺀다든지 뭐 입을 벌렸다 다문다든지 이런 것만 해도 우리 신생아 아가들은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엄마 아빠를 따라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이렇게요. 너무 흔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사랑스럽게 가만가만. 네, 이것만으로도 아이와 부모와의 유대감은 정말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이제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 주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아기가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안 돼,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런 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먹어도 여기 귤이 있네요. 먹어도 되고 냄새 맡아도 되고 주물주물 해도 되고 안전하고 또 안전한 거 아이가 어떻게 해도 안전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져보고 또 피부에 대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오감을 활용할 수 있게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호기심이 이 가득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누워서 깜빡깜빡만 하던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고 막 하하하 웃고 막 울고 그런 것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놀라운 한 생명의 성장의 시간으로 막 감탄하면서 어머머머머머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어떤 맛이야? 아이고 귤이 너무 쉬었어? 이러면서 아이와 함께 그 성장의 시간을 감탄하면서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감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실 겁니다. 또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이제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역할을 흉내내기라든지 또는 규칙 있는 놀이라든지 또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놀이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놀이를 만들기까지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는 엄마와 아빠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늘 생활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 속에 있는 놀이를 한번 해보고 그림책 속에 있는 생각과 표현들을 따라해보고 그리고 그림책을 읽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창조적인 놀이들을 막 만들어내게 돼요. 네. 그래서 그림책은 엄마 아빠의 육아를 훨씬 쉽게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를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도구죠.
아빠도 아이도 행복한 그림책 놀이. 이 놀이를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여기 10가지만 뽑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 10가지 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읽으면서 정서적인 교류, 연결이 이렇게 연결의 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앉아서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체온을 서로 이렇게 느끼면서 아이들은 엄청난 그 안정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책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풍부한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한 언어적 경험은 아이들의 언어적인 사고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지혜로운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해요. 그리고 그림책은 기승전결 또는 인과응보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한 그런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떼를 쓰거나 비합리적으로 막 행동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네,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돼요. 굉장히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원인과 결과에 입각한 그런 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인인 엄마 아빠와 대화가 아주 잘 통하게 되죠. 가정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도 아이에게 무조건 하라고 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아이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그림책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림책은 아무리 짧아도 5분, 뭐 3분, 5분, 뭐 10분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키워지고요. 그림책 속에는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녹아 있어서 아이들이 창의적이 되는 건 물론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와 책을 읽고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피부를 서로 맞대고 있는 이런 시간은 아이들을 안정애착이 있는 그런 안정애착의 어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사회성 또 학습 능력이 발달되는 건 당연하고요. 육아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경이로운 그런 시간으로 경험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아빠 육아와 엄마 육아가 융합됐을 때 우리 아이의 미래의 성공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하루 20분 그림책 한 권의 기적이라는 강의를 요 앞전에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마음 성장 그림책 심리 코칭 6단계라고 해서 이 6단계로 아이와 그림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의를 나눴는데요. 오늘 잠깐 소개할게요. 먼저 그림책 읽기 전에 아이와 눈을 한번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3초 동안. 오늘 어땠어?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책 읽어볼까? 이렇게 하고 눈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왔어요. 아이에게 읽고 싶은 책을 고르라고 하세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한 걸 아이가 선택한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선택한 책 속에서 부모인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자기를. 오늘 그림책 읽으면서 우리 똘똘이랑 닮은 주인공은 누군지 한번 찾아봐. 아빠도 아빠 닮은 주인공을 찾아볼 거야. 이러면서 읽으면 좋겠죠? 그리고 조용히 함께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다 읽고 또 배운 것을 나누고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자, 다 읽었으니까 빨리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책 읽으면서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와. 그리고 다음에 우리 똘똘이랑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는데 너는 어땠어? 하고 똘똘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맞추고 오늘의 그 그림책 읽기가 어땠는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그리고 한 번 안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림책 읽기를 마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밤마다 이렇게 하면 20분이 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가장 긴 그림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20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 아이를 똑똑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리고 건강한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림책 몇 권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빠도 아이도 행복한 그림책 놀이 첫 번째는요. 오오오라는 이 그림책이에요. 아이와 아빠만의 특별한 대화. 오오오. 여러분은 그런 대화가 있나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암호를 만들잖아요. 오오오. 이 책에는 오오오만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오오만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와 아빠가 둘만의 언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둘이서 눈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하 하고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암호 같은 그런 말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 책에는 오만 나온다 그랬죠? 그림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를 보고 얘가 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아이스크림 가게다 먹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나왔는데 이 바다를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탈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둘이 막 타는데 타고 좋을 때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상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우와 막 이러고 도망가요. 자, 계속 오만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중간에 이제 상어와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서핑보드가 다 막 깨지고, 그래서 상어가 대신에 이 슬퍼하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서핑보드 대용으로 태워주고 막 그런 일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도 계속 오만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상어랑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나 봐요. 좋겠죠. 이렇게 바닷가에서 해가 지는데 좋은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는다니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상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아이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도 기분 좋을 땐 이렇게 말해볼까? 하고, 뭔가 둘만의 그런 말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몸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뭐 공부하고 숙제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막 달려서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주먹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돌아간대요. 그리고 또 조금 하다가 또 막 와서 엄마 이러고 또 하이파이브를 하고 또 이렇게 주먹을 마주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간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물어봤대요. 똘똘아 지금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엄마잖아. 엄마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 이러면서 가서 또 공부를 한대요. 네. 기를 받는 거겠죠? 엄마의 사랑의 기를. 네. 여러분도 이유 없이 자꾸 똑바로 말해. 제대로 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만 자꾸 강요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엄마니까, 아빠니까, 남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엄마니까 아빠니까 서로 눈만 마주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말들, 몸동작, 이런 거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책은요, 아빠의 날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우리 아빠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되지? 얘가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래서 대화법을 배워야 되나? 이러면서 대화법을 배우시는 아빠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화법을 배운다고 뭐 좀 잘 되시든가요? 네.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책을 보면은요,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효용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바로 그림책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선물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와 좋은 그 관계의 경험이 없었던 아버지들도 있잖아요. 늘 일하는데 바빴던 아버지, 그래서 나는 혼자 컸어 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친구 같은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난 다정한 아빠가 될 거야 했는데 그 다정함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림책을 읽다 보면 아빠와 자녀의 존재 경청, 또 자녀와 아빠의 상호 존중의 대화, 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건지 구체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아빠의 날을 쓴 이 책의 저자는 마크 스페링이라는 그 저자와 그다음에 그림은 세바스티앙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여러 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빠랑 이제 뭐 생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아빠랑 아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나누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표지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자녀와 읽다 보면 좋은 아빠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아빠가 말하는 거를 따라 읽기만 해도 우린 좋은 아빠가 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침에 여기 잠깐만 읽어드릴까요? 이른 아침 작은 새 한 마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아기 곰을 깨웠어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기 곰은 펄떡 일어나 아빠 곰에게 쿵쿵 달려갔어요. 아빠 곰은 아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이런 거 아빠들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자, 아기 곰은 아빠 곰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의자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어요. 쪽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얘야, 오늘은 절대로 아빠를 깨우지 말아줘. 오늘이 아무리 특별한 날이라도 말이야. 아빠도 때로는 늦잠을 자고 싶거든.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요. 아기 곰은요, 순간 이걸 보고서,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무슨 날이지? 하고 막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 생일인가? 히히. 생일이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인가? 야호! 하지만 둘 다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아기 곰은 이 조그만한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일어나요! 아빠 일어나요! 아빠가 너무 졸려서 졸리는 눈으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기 곰이 아빠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았어요. 바로 아빠의 날이었어요. 아빠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날. 아기곰이 생각했을 때는 벌써 늦었어요. 아빠랑 아빠의 날이니까 캠핑도 하고 배도 타고 막 그러자라고 약속했는데 아기곰은 좀 잊어버렸던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잊어버렸어요. 아빠랑 같이 이렇게 뭐 배도 타고 캠핑할 준비를 하고 이러다가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으려고 아빠가 딱 꺼냈는데 아기 곰이 그때 생각났어요. 아빠 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났어요. 그런데 아빠 미안해요. 저는 아빠를 위해서 편지 쓰는 것도 잊어버렸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하고 한숨을 쉬어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빠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편지는 집에 돌아가서 함께 쓰면 되잖니? 그리고 아빠는 너에게 벌써 커다란 선물을 받았는걸.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배도 함께 타고 모닥불에 맛있는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고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와 함께 있잖니. 아빠 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 다음에 제가 좀 더 크면 그때는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게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기 곰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게 뭘까? 아빠 곰이 물었어요. 제가 아빠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기 곰이 아빠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가슴을 마주 보고 맞대고 있고 그 배꼽과 배꼽이 마주보고 있죠? 이게 바로 존재경청의 자세예요.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존재경청의 자세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초 자녀와 눈을 마주보는 이 존재경청의 자세만으로도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게 회복될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을 만날 때 하루에 3초 눈을 마주보고 존재 경청의 자세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이 있었던 아빠라 할지라도 외로운 시절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아빠가 된 그런 분들, 아이를 통해서 보상받게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아빠가 된다는 거구나. 이게 바로 사랑받는 느낌이구나. 내가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해줘야지. 안전하게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아빠도 안정애착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아빠도 아이도 행복한 그림책 놀이 세 번째는요.
왜요? 왜요? 이런 책인데요. 계속 왜요? 우리 아이들이 묻죠? 네. 그 아이가 자꾸 물을 때 이 책을 또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 책에는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빠는 친구 같고 다정한 아빠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셔야 돼요. 아빠 화난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위험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셔야죠. 그리고 존재 그대로 사랑하기, 그리고 진실한 마음 전하기. 엄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또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끼리 아빠와 코끼리 엄마가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아기 코끼리를 다리 사이에 이렇게 놓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줄 맞춰 걸으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기 코끼리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 얘가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이 좀 특이한 검은 꼬리 누예요. 검은 꼬리 누를 보았어요. 그리고 아기 코끼리가 얘기해요. 와, 정말 멋있다. 나도 뾰족한 뿔이 있으면 좋겠어. 그럼 정말 무서워 보이겠지? 모두가 나를 피해 도망갈 거야. 그러면서 막 놀러 다녀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자라면 뾰족한 뿔이 생기나요? 꼬마 코끼리가 아빠 코끼리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요? 이상한 거 묻지 말고 줄 맞춰 걸으렴. 아빠 코끼리가 말했어요. 그렇게 계속 걷는데 이번에 기린을 만났는데 또 물어봐요. 기린처럼 다리가 길면 좋겠다. 이러면서 아빠, 내가 크면 다리가 길어지나요? 아니, 왜요? 이상한 거 묻지 말고 줄 맞춰 걸으렴. 계속 그래요. 또 치타를 만났는데요. 아빠, 제가 크면 치타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나요? 아니, 왜요? 이상한 거 묻지 말고 줄 맞춰 걸으렴. 그러다가 악어를 만나요. 악어를 만났는데 악어 입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 호기심쟁이 코끼리가 들여다보다가 그만 악어에게 물릴 뻔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코끼리 코로 탁 낚아채서 안전하게 지켜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위험하니까 줄 맞춰 걸어야 해. 그렇게요. 그러자 코끼리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도 새처럼 훨훨 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러면서 풀이 죽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멈춰! 왜요? 왜냐하면 다 왔으니까. 아빠 코끼리가 꼬마 코끼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얘야, 너에게는 뾰족한 뿔도 전무늬도 필요 없단다. 너에게는 펄럭펄럭 멋진 귀가 있고 기다란 코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모습 그대로 넌 특별하단다. 자, 여기도 어때요? 아빠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눈과 눈을 마주보고 가슴과 가슴을 마주보고 존재 경청을 하고 있어요. 존재 경청.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과 존재 경청하세요. 아빠의 양육에 대한 기준, 가정의 모습에 대한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유대감을 높여주며 창조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안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성장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돼요. 안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고 우울이 생기고 또 자꾸 먹는 것에 막 집착하게 되고 가족 관계 안에서 불화가 막 터져 나와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조차.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끼리 아빠가 계속 안 돼, 아니, 이상한 거 묻지 마! 라고 했을 때는 무슨 아빠가 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에게는 양육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아빠가 되든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그 기준들을 지키면서
가족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책은요. 아빠도 아이도 행복한 그림책 놀이 네 번째는 바로 아빠맨의 탄생이에요. 아빠맨의 탄생. 자,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또 일과 가정의 분리, 또 지금 여기 아이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의식을 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맨하탄 세계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아빠가 회사에서 다녀오셨어요. 아니, 회사를 다녀오셨어요. 회사 다녀오셨는데, 앞에 이제 한 장이 더 있거든요. 풀이 죽어가지고, 양복을 입고 풀이 푹 죽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요. 얘 이름이 홍인데요. 홍아, 아빠 왔다. 이러면서, 아, 아빠다! 하고 막 달려가는데, 아빠는 아이의 눈을 아까 존재경청 얘기했잖아요. 요럴 때 존재경청 하는 거예요. 3초. 근데 아빠가 눈도 안 마주치고, 아, 아빠 힘들어. 이러고 그냥 벌렁 누웠어요. 옷도 안 벗고, 양말도 안 벗고, 넥타이도 안 풀고요. 그런데 아빠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홍이가, 에이, 아빠는 맨날 이래.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잠꼬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이가 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가. 그래서 홍이가요. 이렇게 보니까 글쎄 아빠를 따라서 일개물이 집에 쫓아온 거였어요. 일개물이다. 일개물이 갑자기 막 온갖 일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아빠는 일에 막 치여서 으악 막 죽으려고 해요. 그때 홍이가 아빠한테 아빠 자 받아 이러고 아빠한테 안경을 던져요. 아빠 이거 받아. 나는 아빠에게 히어로 안경을 힘껏 던졌어요. 자홍이가 유치원에서 만든 히어로 안경을 받은 아빠가 안경을 딱 썼어요. 그리고 나는요, 아빠맨! 하고서 히어로 안경을 쓴 아빠가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홍이랑 같이 작아져라, 작아져라, 받아라, 아빠 파워, 홍이 파워, 황금 발차기 하면서 일개물이 물리쳤어요. 일개물이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아빠는 이제 저기 김대리가 아니고, 네, 김부장이 아니고 이렇게 아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왔어요. 근데 엄마도 풀이 푹 죽어서 홍아, 엄마 또 이렇게 하는데 홍이가 보니까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일개물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엄마도 이 안경 써봐. 이러면서 홍이가 만든 멋진 안경을 줬어요. 그러자 엄마가 안경을 쓰고 일개물을 빠샤 하고 날려버렸어요. 자, 다시 아빠와 엄마로 돌아왔죠. 여러분의 부캐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캐로 돌아오셔야죠. 여전히 부캐인 채로 일에 찌들어서 돌아와 있는들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요. 자, 아빠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또 엄마를 100배, 1000배 더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자, 그 작은 존재들, 그 연약한 존재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내기도 어려운 그 존재들이 얼마나 강력한 그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지켜주고 있는지 참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아빠 힘들어? 엄마 힘들어? 내가 사랑해줄게. 내가 안마해줄게. 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엄마로, 또 아빠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선생님들이시죠. 네. 자, 이 밖에도 아빠와 아이가 읽는 그림책은 뭐 너무너무 많고요. 또 어떤 책이든지 다 아빠와 읽으면 너무 좋죠. 네, 특히 여기 지구를 도와줘 라는 이 책은 그 존 레넌, 비틀즈의 존 레넌의 아들인, 잠깐만요. 존 레넌의 아들인 그 줄리안 레넌이 참여한 책인데요. 이 줄리안 레넌이 글을 썼어요. 이 줄리안 레넌이 지구에서 이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재단을 하나 만들었대요. 바로 하얀 깃털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화이트 페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자연과 환경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그런 재단인데요. 이 책도 아마 그 재단에 이렇게 기부되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지구를 도와줘 라고 하는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근데 이 책을 아빠랑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게, 이 책에는요,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비행기 나오죠? 비행기를 타고서 자, 이제 우리가 지구를 도와주러 갈 거야. 어디로 갈까? 그리고 비행기 버튼을 꾹 누르면, 자, 지금부터 비행기 변신, 하늘로 나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슈! 이쪽 갖고 날아갈 수 있어요. 다시 바다로 슉 이렇게 잠수함으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병원차로도 변신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변신을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이와 아빠가 지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랍니다. 자, 집에 있는 다양한 책들을 아빠와 함께 읽으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아이와 유대감을 통해서 우리 아빠는 어른으로, 아빠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여러분이 소년에서 남자로 또 아빠로 성장하던 그 순간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누군가는 지금 첫 키스의 순간을 기억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우리는 살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빠가 되는 그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한 사람이 아빠가 되는 순간, 작은 손가락이 손을 꽉 붙잡았던 그 시간들,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군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모라모라 늘 따뜻한 이야기를, 사랑을 전해줬던 바로 그 남자가 당신인가요? 라고 우리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아빠를 먼저 알아봐요. 아빠보다 아이가 먼저 아빠를 찾죠. 그리고 아이와 처음 코를 마주쳤던 순간, 서로의 호흡을, 온기를 느꼈던 그때, 처음으로 목마를 태워줬던 시간들, 함께 책을 읽었던 기억들, 그리고 비행기를 태워주고 배 위에 올려놓고 잠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 수많은 시간들이 아마 있었기에 우리는 아빠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탄생해서부터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전하게 보살피고 양육해서 그가 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사람, 아버지. 아,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어깨의 짐이 힘들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참으로 경이로운 그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자리는 어쩌면 정말 위대하고 정말 특별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소년이 아닌 아버지로, 남자가 아닌 아버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양육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닌, 양육은 아빠의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잉태를, 그리고 그 잉태한 그 생명이 출산하여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특별한 여정, 그 여정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소중한, 가장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 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데, 어, 우리는 신의 영역인 그 사람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우리가 키우는 그 시간은 어쩌면 신이 인간의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없어서 엄마를 두었다고 하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키우고 돌보는 그 시간은 너무나 특별한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막 찾아다녀요. 뭔가 더 재밌는 일이 없을까? 뭔가 더 소중한 것들은 없을까?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가정을 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람들, 그 관계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들의 소중함을 알 때, 그리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 때,
그리고 그것이 특권임을 우리가 알 때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며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이전에 내가 아빠가 되기 전에 외롭고 쓸쓸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셨죠? 그때 어땠어요? 내 옆에 어떤 여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냥 어떤 여자도 아니고 사랑해서 와,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간절히 바랬던 그 여자죠. 그 여자와 함께 살면서 집 한 칸 있었으면 좋겠다. 방 한 칸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가족이 살고 있는 방 한 칸, 누군가는 집 한 칸 생겼을 거예요. 차도 없는 그 청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차도 있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있고 그리고 직장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전에 없었던 그 삶의 여유와 시간들 따뜻한 사람들 자, 그것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할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그리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아빠 빨강이라는 책이 아까 시작할 때 있었죠? 네. 아빠 빨강이라는 책에는 빨강을 좋아하는 아빠가 나와요. 아빠는 빨간색 머플러를 하고 빨간색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빨간색을 어쨌든 되게 좋아하는 아빠예요. 네. 계속 빨강빨강만 나와요, 책에.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여자인데 아빠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아빠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자기도 빨간색이 좋다고요. 아이들은 그렇죠? 아빠는 빨강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도 빨강이 좋아요. 이렇게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했던 것을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해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어떤 아빠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어떤 색깔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네, 어떤 아빠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기억되고 싶고 또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 1시간 이 강의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되실 게 있다면 그림책을 읽는 그 시간이 우리 아이하고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또 좋은 아빠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데 그림책만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림책이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많은 것들을 우리 애기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게 여기저기 많은 어떤 고민들 하지 마시고요.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잔뜩 빌려와서 거실에 깔아놓고 그리고 아이와 재미있는 책놀이, 그림책 읽기, 존재 경청의 시간들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그림책 강의는 기업이나 또는 학교 또 누구나 마음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 맞춰서 강의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번 강의는 주식회사 키즈엠에서 의뢰했던 아빠들을 위한 강의였는데요. 그 회사의 의뢰에 의해서 제가 구성하다가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그 강의안의 강의안 만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했어요. 여러분의 기업에 어떤 힐링 강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수업이 필요하거나 코칭이 필요하실 때 마음성장학교에 의뢰해 주시면 그 기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대관계 또 관계 형성하실 수 있도록 또는 비전을 새롭게 세우신다든지 연말이나 신년에 어떤 새로운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으실 때 마음성장학교에 강의를 의뢰해 주시면 여러분의 회사에 꼭 맞는 여러분의 학교에 꼭 맞는 여러분의 공동체에 꼭 맞는 강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과 좋아요, 뭐 공유 이런 거를 한 번도 이제 잘 안 해서 최근에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것이 마음성장학교를 응원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성장학교로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독과 공유 꼭 해주시길 바래요.